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피 장중 고점 지나가면서 5,066선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장이고 이 중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장초 1,080선 나타났던 코스닥 현재 구간 비슷합니다. 1,079선 확인이 되네요. 자, 어마어마한 시장 속에서 지금 저희의 전략도 더 날카롭게 세워봐야겠습니다. 메리트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에 시선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어제까지 코스닥 레버리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코스피 대형주는 지금 일단 조금만 빼서 사야 할까? 아니면 보유해야 할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여주네요. 80만 원 향해서 돌진하고 있고요. 오늘 7%까지 봤는데 지금 8% 실화이니까 바로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신유진 부장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SK 하이닉스가 또 이런 날 나와주셨습니다. 반도체는 누누이 좋다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부터의 문제는 막차를 탈까? 막차라는 단어가 맞을까? 고점일까?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HBM 주도권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HBM4 얘기를 조금 경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만들어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그 체인에 있어서 힘이 실어가는 건지 아니면 29일 정말 20조를 기다리는 선 수급일까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요? 네. 고점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고요. 네네.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도 여전히 생각합니다. 저 예전부터 계속 강하게 언급을 했는데 좋다라고 네.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역대 최고 실적에 계속 싸지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이런 초호황 실적 구조는 계속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컨콜에서도 이제 강한 어조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점도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나은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 컨센 높아지고 있고, 예. 목표가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거 충분히 만회하는 정도의 실적 보이지 않을까 생각돼서, 계속, 가자 쪽입니다. 요새 또 ETF 쪽으로도 되게 자금 네. 몰리고 있고, 이제 퇴직연금 이런 ETF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급적으로도 이런 면에서는 시총 상위주류의 쏠림, 이런 면에서는 주가 하방 단단하게 지지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도 보이고요. 물론 삼성 하이닉스 경우에는 글로벌 플레이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주가를 견인하긴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외국인 자금이 충분히 들어왔다? 이렇게까지 보이진 않고요. 아직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보이고 마이크론 대비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포함해서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전 여전히 뷰 동일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Q보다 P사이클로 올라서 중소형주가 좀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더 업사이드 노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이런 면에서도 지금 반도체도 코스닥 쪽에서도 되게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중소형주가. 그런 면에서도 수급 이벤트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 하이닉스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좀 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PSK나 이오테크닉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주요 밸류 체인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좀 오르긴 했는데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낸드 쪽에서도 좋은 게 많죠. 근데 그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르다고 생각되는 샘CNS나 이외에도 오로스 테크놀로지 등 기술력에 비해서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좋아 보이는 종목이 많습니다. 소재, 기판 이런 면에서도 최근 조정 많이 받은 업체들도 많아서 이번 기회에 좀 다들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뭐가 좋냐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다 같이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위를 가르기보다는 지금은 두 종목 모두 그렇다면 의견은 동일하다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소부장까지 오늘 또 같이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있어서의 포트 전략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80을 그러면 목표로 둬야 하는지 아니면 시티그룹에서는 90만 원 목표가가 140만 원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에서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올해도 영업이익이 추정치가 늘어난다라는 것에 근거했기 때문에 올해도 보유로서 우리에게 보유해라라고 알려주는 의미인 건지도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현선물을 굉장히 많이 담네요. 예. 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걱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 포트에서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두 가지 관점에 접근을 하는데요. 네. 일단 하이닉스가 단기간에 시세를 뽑아낸 다음에 기간 조정을 항상 겪습니다. 기간 조정을 겪고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나면 기간 조정과 이제 가격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가격 조정,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단기 급등한 이후에. 그런데 이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을 항상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30만 원대 중반에서 기간 조정을 한번 겪었고, 60만 원에서 기간 조정을 겪었고, 70만 원대에서도 또 기간 조정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 근거는 현재 지금 이익 모멘텀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화선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80조에서 100조요.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나온 거 보셨습니까?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 150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삼성전자가 지금 한 120조 올해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둘이 합쳐서 한 200조 정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 하이닉스 혼자 150조 한다라고 그러면 올해 지금 이제 퍼포먼스는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전망치가 꺾인다라면 올해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오히려 클 수도 있죠.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점점점 지금 현재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지금 어제 NH증권에서 나온 거 보니까 2027년까지라고 봐요. 그러면 2017년에 하반기 가서 걱정하자라는 거예요. 리포트 제목이. 2017년 하반기 가서 걱정하자는 거 보면 2027년 내년도 상반기를 좀 걱정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정말 이렇게 뜨거운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벌써 걱정할 게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100만 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8, 90 정도는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만 원 지금 오늘 당장이고요. 90만 원도 바로 눈앞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0% 부자라고 지금 들어가느냐? 그거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100만 원 정도 부근까지는 한번 욕심을 부려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영업이익을 믿고 한번 가보자. 정말 가치 투자가 뭔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공부에도 좋은 종목이 되었어요. 소장님 그럼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양봉 나오는 오늘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전략이에요? 오늘이 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 조정은 보통 이제 기간 조정 이후에 올라갈 확률이 한 6대4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볼코우스키라는 사람이 쓴 차트 패턴을 보면 거기는 확률론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을 겪고 나면 항상 기간 조정 위에 올라가냐 떨어지느냐 해서 한 6대4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멘텀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조정이다라는 것은 저는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감 나온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벌레도 들어오고 먼지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이 딱 떨어질 것 같을 때 가서 입을 벌리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횡보하는 기간 동안의 매수 좋죠. 분할 매수 충분히 하셨던 분들은 이익을 보릴 수 있는데 분할 매수하지 않으셨던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늘이 매수 포인트예요. 이렇게 뚫어졌을 때 이게 우리가 니콜라스 다비스가 얘기하는 차트 패턴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뚫어줄 때의 모습. 자, 60만 원대도 뚫어줬을 때 사셨던 분들이 70만 원대 중반까지 갔죠. 그 조정에 대한 마인드 없이. 근데 너무 이럴 때 내가 지금 이제 막 요즘 고객 탁급이 늘어나니까 하이닉스에서 신규를 매수한다라는 입장에서는 덥석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닉스에 출발하는구나 라면서 분할 매수로 불타기를 하시면서 쫓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손절을 건다? 70만 원 깨지면 일단 한번 조심해야죠. 70? 예, 70이 깨져야 됩니다. 72만 원이 깨지는 게 아니라 70이 깨져야 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오는 60만 원대 후반이 깨지든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되고 근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조정을 받더라도 저는 그렇게 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익 믿고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가치 투자는 이익이 뒷받침되는 것인데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글쎄요, 대기 매수가 더 강하다. 그래서 저가를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또 상상의 영역이네요. 알겠습니다. 전마치 상향을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29일 컨콜을 저희는 대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매수의 자리다라는 이야기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다음 소부장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리노공업 보고자 하는데요. 코스닥의 시총 상단주를 살펴보면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이 과연 시총 상단 1위부터 10위 내로 다시 삐집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상단은 리노공업인데 오늘 리노공업을 향한 리포트 효과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아까 전 소장님께서 차트 강의 해주셨는데 에너지 응축 구간으로 다 만들어버릴 수 있겠네요. 이 몇 달간을요. 그리고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켓 이야기고요. 소부장 가려면 일단 코스닥 돈 들어온다면 먼저 바라볼 종목으로서 리노공업에 점수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본연의 소켓으로 우리가 지금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조금 분리가 필요한가요? 둘 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 또 많이 오르는 거는 저는 뭐 리포트도 있고 어쨌든 기업 본연의 가치로 오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의 경우에는 이게 원래 신규 디바이스가 나올 때 실적도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기업인데요. 로봇은 당연하고 메타나 구글 등의 이제 스마트 글라스 이런 출시 등 신규 디바이스가 이제 계속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게 만약에 구조적인 상황까지 계속 가능성 높죠. 그렇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주가 상승은 여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40% 이상의 고마진 엄청난 마진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퍼도 30배 이상으로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좀 실적이 좀 둔화됐었다가, 이런 AI 환경에 힘입어가지고 다시금 이제는 예전만큼의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주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업사이드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조정세 정도 열어둬야 되겠지만, 이렇게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크게 어떤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서는, 오늘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수급이나 기업 가치 면에서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면이나 수급이나 동시에 지금 맞물려서 리노공업은 매수까지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SK하이닉스가 80만 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구간에서 8.7%까지 올라섰고 현재 구간 삼성전자도 4%대 강세 지금 시현되면서요. 15만 8,900원 라인입니다. 삼성전자도 16만 원 향해서 현재 다시 돌진하고 있는 그림 나타나네요. 지금 선물지수도 고가 돌파를 했고요. 현선물 지금 외국인이 쓸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장주의 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장주는 살 자리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소부장보다 대장주가 더 관점이 맞는 것인가 다시 또 고민하게 하네요, 소장님. 리노공업이 오늘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본연이라고 한다면 ISC나 다른 것도 다 우르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싶긴 한데 코스닥의 상단이다라는 의미가 조금은 더 높게 점수 받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하고 있죠. 예. 머니투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온 다음에 리노공업 얘기를 한 두어 차례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펀드멘탈적인 요소고요. 네. 저는 이제 수급 논리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얘기가 그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결국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코스닥 상단에 있는데 리노공업은 20위권 밖이에요. 20위권 밖, 지금 이제 시총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0위권 밖에 있는데 IT 기업 중에서는 시총 1위입니다. IT 기업 중에서 시총 1위지만 전체 코스닥 내에서 시총 20위권 밖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의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쇼커버링이 좀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왔습니다만 안정적으로 펀드멘탈이 살아있는 것은 IT 소부장들이 되겠죠.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또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리노공업을 6만 원대도 추천을 드려왔었던 부분들이고요. 저는 그 논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가 이제 한국물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형주로서의 선물과 연계된 물량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네. 그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았습니까? 코스닥 선물과도 연계되기 위해서는 리노공업의 시총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리노공업에 대한 관심, 오늘은 이제 위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약간의 변동성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리노공업의 상승 트렌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동반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는 9만 원, 10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코스닥 내에서의 시총을 좀 더 늘려나가는 시나리오상 여기서 좀 더 가격 여력을 윗단으로 살펴보고 계십니다. 두 분의 의견은 그렇다면 역시나 긍정 사인입니다. 반도체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시총 상단주, 코스닥 시총 상단주도 좋다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1차 기본 계획에서 원전, 신규 원전, 2기 건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이후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간 안 움직였던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티가 납니다. 사실 우리가 원전을 놓고 얘기했었던 종목 두 가지가 현대건설이 급부상하기 전에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 얘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매력도가 달라진 시장인 것인지 오히려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이고 끼가 높아요. 지금 BHI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아요? 그냥 원전 섹터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고요. 그 안에서 조금 말씀하신 뭐 소형주 예. 위주의 좀 많이 급등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한전기술 제일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한전기술이요? 네. 예. 어쨌든 지금 원전 섹터는 저는 올해 내에 가져가야 하는 섹터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예. 다 이제 급등폭 내리면서 윗꼬리가 크게 달리긴 했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이게 계속 메꿔가면서 윗꼬리 메꿔가면서 오름세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원전 관련주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한전산업이나 뭐 우리기술 이런 업체들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원전 섹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때는 뭐 좀 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더 본격적으로 탈 때는 직접적인 수혜폭이 큰 뭐 한전기술이나 뭐 우진,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이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더 가져가기 편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BHI 또한 뭐 최근 급등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진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신규 수주 확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실적 또한 계속 기대감을 높여갈 수 있어가지고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나라 원전 기술력 최고인데 미국 등 수출 가시성 높아지면서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 그 제일 기대되는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이쪽은 아직 주가의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컨턴 점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뭐 정치 뭐 경제적으로 얽혀 있는 점들이 너무 많아서 변수 또한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정책상으로 그리고 뭐 전략상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어떤 그쪽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서 최근에 주가 조정도 좀 거쳤고 이벤트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윗꼬리가 계속 달려서 저는 BHI 볼 때마다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윗꼬리를 계속해서 메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해 주시네요. 물론 위로 가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거라면 보유하신 분들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꾸 이제 흔들림을 주니까 오늘의 윗꼬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가입니다. 대체 거래소 때 올랐더라고요. 근데 오늘 원전주 대부분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오늘 시적인 네. 서머가 되겠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원전 얘기가 나온 게 어제 개장 전에 얘기가 나왔어요. 예. 원래 어제 이제 월요일날 개장 전에 우리가 이제 37년, 38년 두 기 연속으로 이제 짓겠다라는 부분이었고
어제 워낙 다른 쪽들이 움직일 때 저는 어제 원전주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제 원전주가 예.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어제는 물론 2차전지의 이제 시간이었으니까 아예 그냥 원전주들은 어제 관심도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시간차로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오늘 일단은 뭐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저는 좀 길게 긴 호흡으로 보자. 긴 호흡. 원전주에 대해서는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한 번씩 움직이고 조정받고 이벤트가 있을 때 움직이고. 왜냐하면 긴 호흡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SMR도 2030년, 그다음에 우리나라 원전도 10년 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더군다나 이제 우리 글로벌리 한 20개 정도의 원전이 지금 현재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입찰까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를 좀 다각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돼서 주가들이 좀 계속해서 올라와 있던 상태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 정도로 보려면 저는 조금 약간 힘에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러티브로 올라왔고 이제 실적을 증명해야 될 시기가 조만간 오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BHI가 윗꼬리를 좀 달아놓은 부분들이라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투자자들이 의외로 지금 이제 적극적인 반응은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 과거 같으면 이 정도 뉴스면 상한가 정도까지도 한번 도전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아침 대비해서 주가가 밀린다라는 것은 물론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대안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주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원전주가 이제 내러티브인데, 내러티브가 원전주 말고도 봐야 될 것들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2차전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가 살아있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조금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소극적인 플레이로 접근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마 이익 증가폭은 클 텐데 시장의 기대치가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증권가 평이 좀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주가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가 아마 키포인트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있을 수는 있는데 조금 긴 호흡으로 열어봐야 한다 의견도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군에서 우선순위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대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 볼 거고요. 네이버가 외국인이 들어오면 잘 가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돌파시킬까? 이제는 6월에 만들었었던 고점을 돌파시킬까? 그 기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의 고점이 29만 8천 원으로 딱 30만 원 2천 원 부족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어느 순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를 올렸구나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박스에 멈춰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있어요. 그 기대를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다른 AI라는 재료 모멘텀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고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계속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예. 이제 법들 계속 회자되고 있고 이제 뭐 상용화 가능성도 눈앞에 다가온 상태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네이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랑도 시너지 낼 수 있는 카카오페이도 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또 뭐 이외에도 뭐 STO 관련해가지고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 네. 뭐 등도 좋게 보고 있고요. 네이버는 뭐 두나무와의 이제 합병 앞두고 네이버 페이의 이제 핀테크 역량 그리고 이제 두나무의 블록체인 이런 기술과 합쳐져서 큰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 페이 뭐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에서의 이제 쿠팡 다음에 강자로 자리매김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와 핀테크 관련해서 실적 가시성도 꽤 앞으로 커질 수 있다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실적과 그런 면들이 반영되면서 주가 리레이팅까지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가 다른 대형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약했었는데 이제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고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 정부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서 그런 면들이 이제 주가 타방 지지하며 올릴 수 있는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금요일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게 그때 외국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 투신 등등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수급 호흡으로도 열어놓고 보는지 요즘 연기금이 붙었다 하면은 며칠 연속으로 사주기는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렇다면 조금 더 상방 여력 논해봐도 괜찮아요, 소장님? 일단 3세번이죠. 지금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0만 원 뚫어줘야 되는 거고 예. 원래 네이버가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왔을 때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더 가시성이 있어지고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앞선 상황과는 다르죠. 앞선 그 차트들이 올라갔을 때 상황들을 놓고 보면 단순 기대감들이 더 컸었다라면 스테이블코인 단어만 나오면 네이버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코인의 입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고 근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제 은행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들어가시려면 이제는 이 상황을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뚫어준 상태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뒷목이 찝찝한 게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돌아섰다라는 네. 거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세를 급등한 이후에 어제 음봉을 달고 오늘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졌어요. 3.8%니까 저게 만약에 오늘 약보합 정도만 됐었어도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급등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오늘 3%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조금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는 저는 이제 중립을 드렸는데 예. 이게 관망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이게 완전 매도 관망은 아닙니다. 매도 관망은 아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니까 수목까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목까지 지켜보면서 네이버가 현 구간대를 유지하면 30만 원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오늘 밀린 것 때문에 네이버가 내일 밀리기 시작하면 네이버는 여기 3세판을 뚫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의견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30만 원 뚫어주느냐 내일 밀리느냐 내일 모레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이 명확히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게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주식이. 예. 그러니까 커플링 지어서 사고할 수 있다라는 거. 카카오페이의 음봉과 지금 네이버의 양봉에 있어서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의견, 포지션을 확실하게 정하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네이버가 자리를 지키는지를 보면서 30만 원 트라이 하는지가 열려 있는지, 그럼 그때 가서 돌파할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합니다. 네이버 일단 재료적으로는 플러스 긍정 의견 받았고요. 오늘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또 좋았던 쪽이 SK텔레콤입니다.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제시되면서 좋다라고 해서일까요? 오늘 장중에 SK텔레콤의 주가 움직임이 10% 넘게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통신주라고 하면 뭐 가치주의 특성으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요즘 같은 시장에서 통신주를 바라보는 의미, 지금 SK텔레콤은 사실 AI도 껴있긴 하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세요? 덜 올랐으니까 좀 오른 감도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예. 당연히 뭐 그 지분 가치 때문에 오른 영향이 가장 크다고 엔트로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면들은 그 재료는 계속 나왔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뭐 오늘 특별히 오늘만의 이슈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반적으로 덜 올랐었던 종목까지도 많이 오르는 장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지금 실적 부진이나 이런 것들은 주가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미국 AI 기업이 이제 엔트로픽의 가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그에 대한 이제 배당 확대 기대감 그리고 그러면 반영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이긴 하고요. 만약에 이제 대폭 늘어난 순연금으로 배당 이외에도 뭐 어떤 인수를 하든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이벤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이런 면들에서는 주가 최근에 좀 올랐지만 여기서도 부담은 크지 않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사이드 어느 정도는 더 볼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은 더 볼 수 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최근 요 몇 년간 만들어보지 못했던 거래량이 오늘 실렸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52주 신고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통신주 매력 뭘로 봐야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는 일단 시세가 유혹적이어서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소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다 섞여 있었고 엔트로픽 이슈는 사실 이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뭔가 수급적인 트리거가 됐고 거래가 모였다라는 점에서 점수 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딱 그 어떤 재료가 딱 지어주고 나면 시세를 내는데 시세가 정말 뭐 2, 3% 시세를 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시세를 정말 우리가 한 20년 전에 개그가 생각납니다. 우리 연변에서는 이런 건데 요즘 주식시장은 10% 안 올라가면 당일날 주식이 아닙니다. 뭐 이런 연변 개그가 생각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소외주였다라고 물렸던, 그러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우리 양극화가 너무 뚜렷했었잖아요.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데 올해는 지금은 안 올라갔던 애들도 버텼던 분들은 지금 현재 잘 버텨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SK텔레콤 아직 상승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너무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겁니다. 10분 봉을 분봉을 놓고 보면 저렇게 이제 봉의 하루 크기가 크고 윗꼬리를 달 때는 저걸 1봉으로 놓고 보면 좀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노트북에 띄워놨는데 10분 봉을 좀 보게 된다라면 10분 봉으로 보면 역배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역배열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요 역배열, 요게 지금 이제 거래량 분출하면서 솟아났는데 7만 원이 넘어선서부터 매물들이 나오고 역배열에서 계속 이동평균선 부딪히죠. 이동평균선 부딪히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6만 원대 초중반까지 조정 오면 다시 한번 시세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넘은 이제 단기 급등한 이후에 후속 거래량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세가 조금씩 조정세를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긍정적인 관망이고요. 그러면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근데 이게 좀 많이 실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기도 쉽지 않은 주식이긴 합니다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 보유 의견이고요.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포트에서 한 10% 정도를 한 3번 정도 쪼개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만 원 초중반 구간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진입 관점도 열려 있다. 의견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부분 긍정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상 종목의 컬러 잘 판단하셔서요. 오늘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라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